세무사님, 예전보다 요즘 상속세, 증여세를 더 많이 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요즘 상속세, 증여세 추징 나온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20년도부터 감정평가를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10년도부터 예산을 받아서 실제로 감정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국세청이 한 번 더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그동안의 감정평가는 주로 꼬마빌딩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흔히 이제 상가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고가주택, 초호화 단독주택 이렇게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을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때 감정평가해서 시가대로 과세하겠습니다 라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통 예산이 한 46억 이 정도 책정이 되는데요. 작년에 무려 그 2배가 넘는 96억을 예산으로 책정을 했어요. 올해부터 강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신고한 금액보다 무려 90%가 올라간 금액으로 감정평가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억에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이 감정을 했더니 19억으로 나와서 19억에 맞는 증여세로 추징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거쳤겠죠. 감정평가 과세가 활성화되니까 상속세, 증여세가 말도 못하게 늘었네요. 네, 맞습니다. 상속세, 증여세가 많이 늘기는 했는데요. 그리고 일반 납세자분들께서 사실 많이 불안해하세요. 모든 주택이 다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그 기준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신고하는 금액과 예상되는 시가하고의 차이가 5억이 넘으면 감정평가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시가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나도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남의 대부분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가와 감정평가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는 강남의 아파트들이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주로 초고가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 아무래도 많이 그 차이가 나겠죠. 강남 3구나 이런 쪽이 많이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왜 이렇게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걸까요? 국세청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세수 확보입니다. 세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세수를 확보할 것이냐. 국민적 저항이 가장 덜한 방법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더 강화한 게 아닐까라고 유추가 됩니다. 그동안 감정평가를 통해서 세수가 20년부터 쭉 계속 2배 이상 늘었거든요. 세수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양한 부분을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냥 지금처럼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사전에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해결책을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해결 방법으로는 국세청보다 먼저 감정평가를 받는 겁니다. 국세청이 받나 내가 받나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절세가 되는 감정평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저희 싹풀 연구소에서 절세가 되는 감정평가 방법을 가지고 있으니 받으실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분산 증여를 고려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주지 마시고 여러 자녀한테 나눠서 주시거나 이런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겠죠.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국세청에서 이런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 쪼개기 증여하는 거 집중적으로 보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하셔야 안전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저가 양수도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가 양수도 하는 방법과 증여하는 방법 또는 부담부 증여하는 방법 이 모든 걸 고려해서 어느 게 더 유리한지를 판단하신 이후에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는 꼬마 빌딩이나 상가를 소유하고 계신 경우라고 하신다면 법인 전환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2월 과세나 취득세 감면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이 더 성실하다라고 기본적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 전환에 대해서 우대를 해주는 세제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자녀에게 승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사님, 향후에 감정평가가 더 강화가 될까요? 더 강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세청이 그 감정평가 사업 자체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작년까지만 해도 납세자분들께서 스스로 감정평가에서 신고하는 비율이 50%가 되지 않았습니다. 채 절반이 안 됐었는데요. 요 3개월 사이에 그 비중이 60%가 넘게 올랐습니다. 60%가 넘는 분들이 감정평가를 진행을 하셔서 상속이나 증여를 신고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감정평가가 대중화될 거라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평가를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현명하게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 어디서 받드나 다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절세를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곳과 같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절세가 되는 감정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저희 싹풀 절세 연구소에서는 그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흐르고 있는 이 연락처나 구글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해숙 세무사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모두 검토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세무 전문가입니다. 절세가 되는 감정평가까지 모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 오해숙 세무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